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더 배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를 좀 해왔어요. 숙제 뭐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숙제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우리의 등기 종료하고 등기부하고 요 양식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를 탄탄히 굳혔죠. 탄탄이에요. 탄탄하게 굳혔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때요? 요즘 이제 점차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시고 우리가 10월 24일 날 종착점은 우리가 10월 24일까지 우리가 가야 돼. 체력 안배 잘 하시고 우리가 첫 시간에 OT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뭐예요? 등기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심을 이야기했죠. 초심. 열심, 뒤심.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뒤심, 체력 관리를 잘해서 뒤심. 그 결과물은 뭐다? 합격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번 화이팅해서 오늘 등기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교수님, 안 교수님 강의 잘 하시죠? 특히 우리 물권법 파트에서 물권법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뗄래야 될 수는 불가분의 관계니까 우리 안 교수님한테 물권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도록 해두고 거기에다 물권법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기초공사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양식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요. 혹시 요 강의를 들음으로써 오늘 이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주로 이제 뭡니까? 우리 기초공사를 했던 세강 특강을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부와 등기의 분류 요걸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을 듣고 내용을 숙지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보실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 11강에서 등기 청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 강의는 11강이 되겠죠. 등기 청설.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하게 되면 요 등기부의 어떤 기본서의 어떤 목차가 우리가 잡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 표제부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됩니까? 가구가 되고 이렇게 그리면 얼구가 되죠. 얼구.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제부, 가구, 얼구. 요게 이제 뭐예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요걸 등기부라고 우리가 이미 기초공사를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각각을 뭐라고 합니까? 요걸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각각은 뭡니까?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걸 뭡니까? 바로 등기 정보 자료라는 의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라는 것은 등기 정보 자료를 지칭하는 거고, 등기부는 가구 얼구 세 부분,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 요 기초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총칙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도 민법 총칙이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도 등기 총설이라는 게 있어요. 일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등기 총칙, 총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 이제 등기소에 감으로써 등기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건가.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이 이제 시작되겠죠. 총설이 이제 시작되고. 청설.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볼 거는 요 표제부죠. 표제부라는 것은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표제부 등기는 우리가 이제 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표시라는 등기죠. 그래서 하시는 등기. 그래서 우리 3장을 표시의 등기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가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그래서 4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 등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제1장 등기 총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제2장 등기 정차 총설, 제3장은 표시 등기, 제4장은 권리 등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배워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총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11강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 학습 목표를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등기와 등기의 기능과 등기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다시 강조하게 되고요. 요 등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뭐예요? 수강생을 더 배움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특히 공시법에 대해서 나머지 교수님들은 훌륭하시니까 민법 우리가 한 교수님
그 다음에 뭐 민법 안 교수님, 우리 학교는 한동균 교수님. 그래서 나름대로 2차에서 뭐예요? 자, 있죠. 중개사법 선생님.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하면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강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수강생의 역할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제 꿈은 저는 집에 가면 또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그 역할, 등기 기능 역할을 지칭하고 있어요. 역할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3개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자, 등기 분류 중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즉 뭐예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등기를 지칭하고 권리의 등기는 가구, 얼굴의 등기를 지칭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 분류 중에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의 실익이 어떤 실익이 발생하는가 차이점이 부기 등기에 대해서도 마다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기 기능 한 문제, 그 다음에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1장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울 게 그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표는 이제 등기 기능,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현행 등기들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래서 등기의 분류. 여기에서 등기의 기능이 별표 하나 들어가고 등기의 분류가 별표 3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로는 10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를 오늘 절 시간에 짧게 논점을 한번 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부동산 등기제도에 전형해가지고 102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총설이 있고 등기제도, 등기할 사항, 일장에 대한 어떤 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등기할 사항과 등기할 물건,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등기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우리 12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별표를 5개 놓고요. 등기할 사항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는 거기 4개가 있는데 기본서에는 우리가 5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대상, 기능, 내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자, 등기 허력과 등기 유효 요건 그거는 묶어서 떨어지면 한 문제고 떨어지면 2문제고 붙으면 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허력과 등기 유효 요건은 묶어서 별표 5개를 해놓고요. 그러면 1장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103페이지 가서 제1절 총설을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필요성은 뭡니까? 일단 목적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난주에 이 등기법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당사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객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2가지가 있죠. 바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기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목적은 뭐냐? 우리 목적이 있다고 해야죠. 목적이라는 것은 등기를 어떻게 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러면 등기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권리관계의 어떤 권리 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신속.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지칭하게 되고요. 자, 정확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래 안전에 치우친 측면에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 거래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표시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거죠. 표시주의. 자, 표시주의. 요거는 이제 거래의 신속은 대표적으로 어사주의를 우리가 주창하고 있죠. 어사주의. 자, 거래의 신속이다. 거래의 신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 가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등기를 어떻게 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03페이지 가서 우리가 이제 3번째 줄 거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 거기에다 밑줄을 딱 걸어놓고 우리 항상 그래요. 사람이 지금 뭡니까?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보험금을 남기게 되죠. 물상대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듣는 포인트에 대해서 밑줄은 하나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3번째 줄 거래의 안전과 신속 여기에다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은 부동산 등기의 103페이지 하고 있어요. 가로 2번. 또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졸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눈을 크게 떠서瞳孔을 크게 해서 자 귀도 넓히고 자 눈도 넓혀보자고요. 그러면 103페이지 가로 2번 부동산 등기제의 의의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 등기 기록에 부동산 현황 즉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주된 목적으로서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개념 정도는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저기 6번 정도를 한번 체크해 두세요. 자 동그라미 6번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어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언인 없이 발소되었더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6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등기는 좀 이따 배울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그러면 요 103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밑줄이 남을 거는 세 번째 줄 하나 남아 있어야 되고 6번 정도는 한번 1번 정도는 한번 체킹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정도는 6번 정도는 별표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4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104페이지 이제 가로 4번 부동산 등기법 제2조 2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잡아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부란 그러면 이제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제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래서 편성 줄쳐놓고요. 자 우리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어때? 파일을 하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죠.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에 대해서는 보조 기억 장치 거기에다 포인트 잡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동그라미, 한 개의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착상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정보 자료라는 포인트를 하나 딱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 1번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은 자 살짝 묶어놔서 등기부는 편성이라는 포인트, 등기 정보 자료는 바로 등기 기록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죠. 4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요거는 뭐에 별표가 3개짜리가 들어가요.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 여기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이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일상 권리증 하는 게 바로 요 등기필 정보가 됩니다. 권리증이란 자 권리증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간혹 가다 와요. 선생님 등기필증하고 등기필정보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요거는 그럼 굳이 하는다면 이거는 요거는 신이 돼요. 그 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전산등기부가 발송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주는 거고 등기필정은 과거에 그거에. 그래서 요거는 옛날 것, 요거는 새로운 것. 의미는 같다. 무슨 정으로 같다? 권리증으로 같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등기필 정보 여기에서 이제 뭐다 새로운 중심키를 잡아야 돼. 등기부의 새로운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요 새로운이 가장 중심키가 돼서 요 새로운이라는 의미에서 중심키를 잡고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게 하는 정보가 바로 권리증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이다. 이미 우리가 배웠죠. 새롭다 기입등기가 되네. 그러면 기입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보존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의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해 주느냐? 보존, 설정, 이전.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보존 등기가 되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으로서 A가 집이 있는데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이전이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기본 원리는 대표적으로 보존, 설정, 이전.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자, 화면으로 보존, 설정, 이전. 다시요. 보존, 설정, 이전.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 1. 소유권 보존 등기 2. 전세권 설정 등기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그래서 보존, 설정, 이전. 자 다시 보존, 설정, 이전.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104페이지와 관련돼서 맨 위에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자료, 그 다음에 등기기록,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가 바로 등기필 정보다. 여기에서도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한 문제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로 4번에 이제 뭐예요? 등기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의 기능은 그 위에다 써놔요. 아까 등기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등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등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다.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 기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둘 거는 가로 열고 이렇게 세 개라고 써놔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은 그러면 등기의 기능의 역할은 우리가 이렇게 놨어요. 자, 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돈 주고 사면 되겠죠. 매매. 아버지가 뭐다 잘 살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라는 의미를. 그러면 요때 매매의 역할과 상속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 드디어 탄생하게 되네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의미가 탄생이네요.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냐? 덤프게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탄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속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187조를 지칭하고 되어 있죠. 민법 187조입니다. 187조는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되겠죠.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요 하나 작성해 줄 거는 대표적으로 임차권에 대해서 작성을 해놔야 돼. 임차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단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생기는 힘,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대항력이죠. 그래서 이때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따져볼까요? 기초 중에 기초라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대해서 별표가 하나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자, 등기라는 것은 틀이죠. 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를 형식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하게 되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립 요건주의적으로 해요. 자,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를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이런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발생하나 처분. 그래서 이걸 뭐예요? 처분 제한 요건주의다. 처분 요건주의 등기 아니면 처분 제한 요건주의 등기 이런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깨기는 힘,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게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게 이제 뭡니까? 등기의 기능 역할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다라는 거네. 세 개에서 우리가 특히 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실익은 뭐죠? 항상 기준을 마련해놔요. 바로 의사표시가 바로 기준이 되겠죠. 의사표시 징그럽게 배웠죠, 우리 안 교수님한테.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로 가게 되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간다? 187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186조와 187조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 104페이지 등기의 기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의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기능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186조와 관련돼서 기능 역할이 있죠. 자, 처분 요건주의 기능으로서 대표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되겠죠. 우리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두 번 두드리면 땅땅땅 확정 판결이 되겠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냐? 바로 세 종류가 되죠. 이행, 확인, 형성. 그러면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지칭하게 되고요. 여태 경매는 뭡니까?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태 경매는 사경매가 아니라 공경매가 됩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승립요건제와 처분요건제 민법과 금기법이 각각 한 문제의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3번의 대항요건제의 등기, 이거는 이제 임의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작년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를 했죠. 그러면 대항요건제의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인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매권 거기에다 줄쳐놓고요. 자, 임차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기록하게 되면 제3자의 객기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신탁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탁등기. 그 다음에 채권 신탁 등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항요건주의 등기하면 시험 범위에서 한 5개 정도를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정도는 미리 한번 따져주는 게 좋아요. 한번 뭐예요? 한매권 좋아요. 임차권 좋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좋아요.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등기의 기능 머리에 스크린이 돼야 돼. 몇 개? 3개. 186조와 187조. 기준은 뭡니까?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 대항요건제의 등기, 그러면 한매권, 임차권, 임의적 기록사항, 신탁등기, 채권, 담보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의 기능, 역할은 별표 하나, 역할은 3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이번에 우리나라 등기제도.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05페이지와 관련돼서 가로 2번 현행 부동산 등기의 특징 밑에 하고 있어요. 105페이지 하단 우측에 하단에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등기부의 편성 방법이네. 자, 등기부의 편성 방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표제부 각골구 세 부분으로 편성됐다. 무슨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 물적, 부동산 중심이죠. 그걸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네 번째 줄, 잘 체크해놨네. 파란 걸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 한다. 이를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책을 그렇게 잘 색깔을 해놨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106페이지. 자, 방가로 2번 서면 신청주의라는 게 있죠. 자, 서면 신청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번의 등기 신청의 당사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 좀 정리하고 가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야.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당사자 신청주의. 그러면 당사자 신청주의. 둘이 가면 뭡니까? 역시 공동 신청이 되죠.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이고 A가 단독 신청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로 가면 방문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방문 신청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집에서 신청한다. 그래서 전자 신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정리할 거는 전자 신청에 대해서 별표 5개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은 여기에 원칙이니까 뭐예요? 예외적인 측면 단독 신청이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아주 뭐예요? 이것도 별표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표 5개와 3개는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자, 거진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 별표 5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별표 3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80%라는 거고, 그러니까 별표 하나는 기본적으로 늘 지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 하나, 별표 3개, 별표 5개는 일단 별표는 기본적으로 지문으로는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래서 1번에 단독 신청이 있고 2번에 공동 신청이 있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의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은 공동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다. 이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등기간의 심사건이 나와요. 심사건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다는 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죠. 그러면 현행 등기제도는 현행 등기법은 등기간의 심사건에 관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 원인 정서의 사서 정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당사자가 등기, 바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 매매 계약서가 뭐냐? 바로 저번에 했죠. 그게 바로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당사자가 쓰죠. 그러면 사문서라는 명령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문서라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부실 등기가 부실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에서 금융계약서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라는 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부실 등기가 발생할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과 등기와 물건 변동. 그거는 이제 뭡니까?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이거는 별로 우리가 민법 186조의 어떤 측면입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죠. 자, 거기 107페이지 6번을 하고 있어요. 번갈아 6번.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 이거는 민법 186조의 입법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186조에 대한 입법 태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사주의와 있고 대표적으로 형식주의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사주의와 형식주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죠. 이런 관계에서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자, A가 뭡니까? 자, A-B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럼 뭡니까? A가 B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청약을 했어요. 자, 청약을 했고 알았다. 승낙을 했습니다. 일단 C는 나중에 전제 요건을 달아놓고요. 청약을 했다. 청약 승낙.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안 교수님한테. 자, 어사표시라고 배웠죠. 그럼 어사주의란 어사표시만 있으면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어사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청약을 했다. 사라. 알았다.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어사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등기라는 틀을 갖춰줘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자기가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어사주의란 어사표시 플러스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게 어사주의가 되고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형사주의 플러스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물건 변동을 본다면 거래의 신속을 요하겠죠. 거래 물건 변동이 빠르겠죠. 이거는 거래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어사표시든 뭐예요? 어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등기를 요해요. 그러면 이때 어사주의 등기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자, 등기는 제3자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사주의에서 등기는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등기는 물건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립요건주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어사주의에서는 뭐예요? 어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등기를 둘 다 요하기는 해요. 물건 변동 중 항상 여기에서 삐거드 가는 것은 처음 강의 들은 사람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별개로 봐야지 이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등기를 요한다. 물건 변동 측면은 어사표시 뭐 있으면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하고요. 여기는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형식주의라는 거죠. 형식주의라는 게 탄생해요. 자,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 딱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등기와 물건 변동에서 어사주의란 어사표시 즉시 물건 변동, 형식주의는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까지 갖춰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거는 거래의 신속이요. 이거는 거래의 안전이요. 그러면 어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등기는 요한다. 이때 등기는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때 등기는 성립요건주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래의 신속보다는 거래의 안전에 치우친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는 의미가 탄생하고 그래서 186조를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07페이지 1번의 어사주의, 2번의 형식주의 뒷장을 넘겨봐요. 그래서 3번 현행등기제도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때문인 물건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현행등기법은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186조가 무슨 주의다? 바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주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뭐예요? 등기의 공신력이다.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뭡니까? 결론만 우리가 내려놔야죠. 우리 안 교수님한테 잘 배웠을 겁니다. 등기의 공신. 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자냐? 바로 대표적인 믿을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 측면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 공시하고 공신하고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요 시자는 보일 실자예요. 뭘로 보인다? 부동산은 보인다. 뭘로 보여?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사는 뭘로서 보여준다? 인도. 점이 이전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요 신자는 믿을 신자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는 부실 등기와 허위 등기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죠. 요 동산에 대해서 인정이 뭐냐? 우리가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던 바로 대표적인 이게 선의취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취득. 그럼 결론적으로 공시하고 공신력은 다르다는 걸 측면에서 요 7번과 관련돼서 반가로 7번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안 교수님한테 선의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운다면 요 7번도 충분히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8번이죠. 자, 8번에 대해서 국가배상주의네. 자, 등기관 공무원이네. 우리 등기법에는 배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X가 돼요. 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 줄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과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국가가 배상해주면 국가는 등기관한테 돈 받으러 가겠죠. 그게 대표적인 구상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개념 정도는 한번 정리해두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모르고 요즘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더 배운 해로운 여러분들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혹시 높아심에서 한번 더 이야기하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이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요거는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배상과 보상은 이법과 적법의 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국가가 수용하면 적법행위, 이법행위, 적법이죠. 그래서 손실보상법이지 손실배상법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의미가 아주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 모든 게 기본에 충실해서 거기에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등기제도의 이완하네. 자, 해는 우리 등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완화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로 우리가 보죠.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또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를 배우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10번과 관련돼서 등기 기록과 대장의 이완화. 우리 이제 지적 파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뭡니까? 지적.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제도죠. 그러면 등기제도와 지적제도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번이 변경했다. 그럼 선대장 후등기, 그걸 등기 촉탁이라고 그랬죠. 뭐가 바뀌어야 돼?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후에 바뀐다. 그게 등기 촉탁.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금선 등기 후 대장. 그게 이제 등기필 통지 제도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요걸 의미를 잡아놓고 특히 1번에 대해서 10번에 방가로 10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체크해 두시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자, 2번에서 거기 두 번째 줄. 자, 우리나라는 아직 대장과 등기부의 이완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중점적으로 공시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중점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양공부 불일치 사실관계는 뭘 같이 읽어요? 대장. 오케이.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되고 권리관계 중 소유관계는 그래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소유자에 관한 정보 자 기준으로 대장을 고치게 된다. 그게 바로 등기필 통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문제 풀 때 하나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것 특징인 것 나와있죠. 물적 편성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성립 여건주의 186조를 지칭하죠. 자 신청주의, 당사자 신청주의. 그러면 5번은 공신력 부정.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부정되고 등기부와 대장이 이완화되어 있고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완화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딱 우리가 의미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은 이제 정부 개정 2011년 3년 전이죠. 벌써 4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구현행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하나씩 파트를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한번 쭉 한번 예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3번의 등기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뭐 한번 해봐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숙제를 해왔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 분류해서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죠. 그러면 토지는 뭘로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필지, 글지죠.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물은 뭡니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이렇게 갖춰야죠. 예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개방형 축사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대상은 대표로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객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됨으로써 조금 전에 배웠던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줘야 돼. 자, 가로 2번의 등기 기능. 기능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등기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제부 등기가 있고, 표제부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각 얼굴을 권리의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 오른쪽에 가니까, 자, 113페이지 가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각구 얼굴의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2페이지 가니까 팁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팁. 그걸 행강편으로 쳐놓고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자주 출제되거든. 112페이지 팁. 자, 표제부에는 대표적으로 접수번호와 가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추정력, 5번에 무효등기 이용을 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5개를 해놓고 그래서 113페이지 다시 사실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다시 박스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해놓고 특징에 관련돼서 맨 마지막 칸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이용을 하지 못한다. 민법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표제부의 내용, 대표적으로 기입등기죠. 기입등기라는 것은 거기에다 포인트, 밑에서 두 번째 새로운 포인트 잡고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재해준 게 기입등기다. 이거는 자,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전, 행강편 딱 쳐놓고 설정, 행강편 딱 쳐놓고 이전. 아까 그거는 별표 3개 넣고 어디로 연결돼요?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연결되죠.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대표적으로 보전과 설정과 이전이라는 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114페이지 가니까 이번에 변경 등기가 나오네.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사유 포인트 잡고요. 이미 다 배운 거 복습하는 겁니다. 이번에 경정 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그러면 변경과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4번에 이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포인트다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이 되죠. 6번은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등기요, 부적법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거진 사라져서 전산화됨으로써,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여서 특히 포인트 잡을 거는 기입 등기 정리 잘 해놔야 되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것들 3개 정도는 충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원초적 본능으로 가서 우리 저 시간에 했던 3시간 특강 자료를 다시 듣고 등기부를 들어야 돼. 등기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강을, 3강을 계속적으로 반복 숙제하고 이 강의를, 기본 강좌를 들어와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등기법은 저를 또 싫어하게 돼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게 되죠. 이유에 모든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좋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지 말고 자기가 선생한테 맞춰간다. 우리 세상에 뭡니까? 선생이 학생들한테 맞출 수도 있어요. 특히 동영상은 선생이 뭡니까? 학생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자, 수강생이 저를 맞춰가셔야 됩니다. 저도 수강생을 맞추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현실적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스스로 우리 맞춰갑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화면으로 봐서 우리가 뭐예요? 수강생과 정황의 기브 앤 테이크, 정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감. 이 화면으로 보지만 약간의 교감이 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더 배운 여러분들이 100%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A, 저 선생 싫어.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동영상은 듣기 싫은 겁니다. 궁금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할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탁해요. 자, 114페이지 4번의 형식과 방법.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114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부기등기가 있어. 그래서 부기등기는 별표 5개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우리 5개 공식을 가르쳐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요망합니다. 부기등기는 나중에 다시 재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기등기, 요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등기가 하이라이트다. 그렇게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116페이지에 딱 정리해놨거든. 박스로.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요 박스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별표 5개짜리니까 116페이지 그 박스에 대해서 별표 5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5번의 혈액에 따른 분류. 이 무혈액은 물건적 혈액에 따른 분류예요.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등기, 번등기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예비 등기가 되죠. 그래서 순위 버전의 혈액이 있는 게 가등기 한번 체크해 놓고, 집행 버전의 혈액에 대표적인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별표가 5개고 가처분 등기는 별표 3개가 됩니다. 강론 파트에 가서 또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고, 가등기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종국 등기가 있고요. 그 밑에 방가로 2번에 117페이지 예비 등기, 버전을 위한 등기. 대표적으로 순위 버전적 혈액 가등기가 하나가 딱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등기 별표 5개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니까 118페이지 2번에 가처분 등기, 집행 버전의 허력,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가처분 등기는 맨 뒤에 촉탁 등기에서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우리 맨 뒤에서 우리가 더 배우게 돼요. 그러면 자, 그 가처분 등기는 별표 3개를 해놓고요. 자, 가로 6번의 등기 절차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신청과 촉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원칙이고,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예적 측면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그래서 3번 직권의 안 등기 별표 3개 넣고요. 이 직권 등기는 제2장 등기 절차 총론에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는 지금 우리
우리가 첫 시간 11강에서 했던 것은 뭡니까? 앞으로 등기법이 어떻게 다가나갈 뭐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11강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놓고 들어갑시다. 자 11강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자 부동산 등기가 개체가 되는 부분이므로 전반적으로 출제 빈도가 가져놓은 등기의 기능 역할 3개가 있었죠. 3개가 뭡니까? 배로 자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뭡니까?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라고 그랬어요. 현행 부동산 등기제의 특징, 어떤 제도를 특징하고 있는지 제목이라도 한번 읽고 들어가셔야 되고 등기의 분류는 6개, 그래서 대상, 기능, 그 다음에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개시,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 11강에서 기준이 어떤 틀이 잡혀야 우리가 앞으로 또 11강, 12강, 13강, 14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자고요. 자 이제 등기법 아마 11강 들어보면서 머리에 지가 나기 시작하래요. 머리가 지가 나야 돼요. 저희가 그 과목이 잡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흔들려야 돼요. 3번 흔들려야 돼요. 머리가 지가 나고 쭉 가다가 또 한 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머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비로소 탄탄하게 기초가 굳어진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에이 등기법 어렵다 이러지 말고 등기법은 쉽다. 자 저와 함께 같이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 12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좀 쉬었다 합니다.